Alpha. 저희는 오늘 감성 가득 우리 집 홈카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했고요. 저는 소니 알파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김현수입니다. 저는 여행사진가 민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가 오잖아요. 이렇게 비가 오고 흐린 날에도 조명을 사용하시면, 플래시를 사용하시면 그 따뜻한 빛이 있는 촬영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일단 시작은요, 이제 초점을 맞추는 방법부터 같이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초점을 맞추는 방법, 이제 AFS, 그 다음에 초점 영역, 플렉스블 스팟, 초점 확대 기능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알아볼 거는 초점 모드입니다. 초점 모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소니 카메라에는 초점 모드가 있는데 뭐 AFS, AC, DMF, MF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사용할 초점 모드는 AFS, 거리가 변하지 않는 피사체. 피사체에는 나랑 거리가 변하는 피사체가 있고 거리가 변하지 않는 피사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AFS, 거리가 변하지 않는 피사체를 우리가 오늘 촬영할 거기 때문에 홈카페 촬영일 때는 AFS로 촬영한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초점 영역입니다. 초점 영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와이드, 존, 중앙, 플렉스블 스팟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거기서 플렉스블 스팟 라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오늘 시연하는 카메라는 알파7 마크 3이고요. 화면에 보여드리는 메뉴들은 거의 다 알파7 3가 많은데 이제 중간중간 9이 껴있기도 해요. 근데 어차피 메뉴는 기본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플렉스블 스팟 라지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모드는 AFS, 영역은 플렉스블 스팟. 또 여러분들이 많이 좀 생소한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점 확대 기능입니다. 초점 부분 확대 기능인데요. 초점 확대 기능은 뭐냐면 내가 초점을 맞추는 곳을 확대해서 보면서 AF를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초점을 맞추기 전에 내가 맞추고자 하는 곳을 확대하고 그 확대한 곳을 보면서 반셔터를 잡아서 초점을 검출하고 촬영하는 거. 확대해서 찍는 기능이 아니라 초점을 확대해서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AFS로 거리가 변하지 않는 피사체, 뭐 빵이 있으면 빵, 음식이 있으면 음식일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AFS로 플렉스블 스팟 라지로 내가 이 여러 가지의 화면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를 내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플렉스블 스팟 라지로 내가 원하는 곳을 이렇게 초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져간 상태에서 초점 부분 확대 기능을 사용하면은 거기가 확 확대되어 보이는 거죠. 빵을 찍을 때 그 빵의 표면이 확 확대되어 보이고 그걸 본 상태에서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좀 더 편리하게 초점을 확인할 수 있으면서 이제 정확하게 사진 촬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거를 제가 빠르게 카메라에서 어떻게 이게 동작하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에 일단 메뉴가 있잖아요. 카메라의 메뉴를 한번 일단 확인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초점 확대라는 기능을 그 카메라의 특정한 버튼에 할당해 놓으셔야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촬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의 사용자 정의 키에 들어가셔서 우리는 이제 초점 확대라는 기능을 할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정의에 가서 여기 보시면 저는 일단 C4 버튼에다가 초점 확대라는 기능을 할당했어요. 자, C4에 초점 부분 확대. 저희가 촬영할 때요. 자, 모드는 AFS, 영역은 플렉스블 스팟으로 해놓고 이 초점 확대 기능이 들어가 있는 C4 버튼을 딱 누르면 거기가 이렇게 확대가 돼요. 그 확대한 상태에서 초점을 딱 맞으면 이렇게 찍히는 거죠. 자, 재생을 눌러서 확대하면 보이시나요? 요렇게 찍힐 사진이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나는 여기를 여기 확대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확대 해놓고 보면서 찰칵 요렇게 이번에는 여기를 확대할 건데 일단 확대 글씨에다가 확대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확대하고 촬영하는 기능입니다. 이게 뭐냐면 초점을 확대해서 AF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AFS에서만 됩니다. AFS, AFC에서 안 돼요. 확대를 해놓고 AF를 하는 건 3세대에서부터 가능합니다. 2세대 때도 확대는 됐는데 MF에서만 됐고
AFS에서 확대를 하고 AF로 진행하는 건 3세대 마크3에서만 됩니다. R3, 마크3, 뭐 9 이후 이렇게 됩니다. 요 확대해서 하는 기능을 쓰시면 내가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실 수 있어요. 자, 다음 이제 노출을 맞추는 기능입니다. 노출. 저희는 오늘 그 플래시를 사용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플래시를 안 쓰고도 촬영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밤에 찍어야 되고 뭐 비 올 때도 찍어야 되니까 이 플래시를 쓰는 환경을 구성해 놨지만, 뭐 집에 만약에 창문이 딱 있다 그럼 그냥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에서 찍으시면 그게 가장 쉽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은 뭐 A 모드에서 여러분은 원하는 심도를 결정하실 거고, ISO 오토 최저 셔터 스피드 설정을 하시면 흔들리지 않아야 되니까 이제 ISO를 최소한 어느 정도의 셔터 스피드를 확보하고, 안 되면 ISO로 올려라, 이런 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노출 보정을 해서 노출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단렌즈로 촬영할 경우에 렌즈 앞에 조리개 링이 있어요. 이 조리개 링을 돌리시면은 조리개 값이 있고 또 A라고 써 있는 게 있잖아요. 이 A라고 써 있는 건 오토라는 거예요. 내가 이 A에다가 놓으면 카메라의 다이얼을 돌려서 이 조리개 값을 바꾸실 수 있고요. 링을 해서 뭐 1.8, 2.8 이렇게 하시면 내가 원하는 그 조리개 값을 내가 이 링을 돌려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링이 좋다 그러면 이제 링을 돌리시면 되고, 나는 카메라의 다이얼로 할 거야 그러면 A에다가 놓고 돌리셔서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F1.8로 찍은 게 있고 F4로 찍은 게 있는데 심도가 다르잖아요. 이게 같은 렌즈여도, 물론 얘는 좀 다른 렌즈이긴 하지만 왼쪽은 55mm 1.8, 오른쪽은 24-105 렌즈로 촬영한 사진인데, 왼쪽 같은 경우는 F1.8로 촬영해서 얕은 심도가 되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좀 더 초점이 많은 영역이 많아지신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조리개 값에 의해서 심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촬영하실 때 뭐 나는 깊은 심도가 좋아, 난 얕은 심도가 좋아, 그럼 뭐 필요하실 때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이 ISO 오토 최저 셔터 스피드 설정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A 모드를 하더라도 심도는 내가 하잖아요. 심도를 내가 이렇게 돌리시면, 조리개 값을 돌리시면 심도가 결정이 되는데, 이 A 모드를 하시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ISO를 오토에다가 놓고요. 그리고 ISO 오토 최저 셔터 스피드 설정이라는 건 뭐냐, ISO는 오토에 놨지만 셔터 스피드도 내가 최소 몇은 가져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뭐 60분의 1초는 하고 안 되면 ISO로 올려라, 뭐 125분의 1초는 하고 ISO로 안 되면 올려라, 요렇게 하실 수 있는데 보통 한 125분의 1 정도를 저는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ISO 오토로 해놓고 셔터 스피드를 최소로 몇은 가져간다, 이렇게 쓰는 기능이고요. 이거는 P 모드에서 ISO가 오토일 때, A 모드에서도 ISO가 오토일 때, M 모드일 때도 ISO가 오토일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A 모드로 놓고 조리개 값을 바꿔서 심도를 제어하고, ISO 오토 최저 셔터 스피드 설정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노출 보정, 이거 뭐냐면요, 밝기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밝기를 결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A 모드에다 놓고 ISO 오토에다 놓고, 나는 밝기를 이 다이얼 하나만 바꾸는 거예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좀 더 밝게, 좀 더 어둡게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측광은 기본으로 저는 이제 다중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뭐 홈카페 촬영하시면 그냥 다중 쓰시면 돼요. 결과물을 한번 보실게요. 차이를 한번 보실게요. 마이너스 1 EV, 0, 플러스 1 EV. 세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밝기가 다른 세 장의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떠시나요? 여기서 나는 뭐 제일 왼쪽에 조금 어두운 사진이 좋을 수도 있고요. 나는 오른쪽에 뭐 조금 더 밝은 사진이 좋을 수도 있고, 나는 가운데가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다르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디스플레이가 다 다르잖아요. 이거는 보고 있는 디스플레이에 따라서 뭐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보다 여러분이 볼 때 마음에 드는 밝기로 뭐 노출 보정을 이렇게 해가면서 맞춰 가시는 거랍니다. 즉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노출값이 되도록 이 노출 보정 다이얼을 돌려서 빨리빨리 바꾸시면 돼요. 촬영을 할 때 노출을 맞췄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바로 컬러를 맞추는 거예요. 컬러가 이제 사진의 분위기를 이제 결정하잖아요. 그 컬러를 맞출 때 화이트 밸런스가 가장 우선시고요.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 스타일로 포인트를 주고, 뭐 디아롤을 통해서도 안부를 살리는 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3000으로 찍은 사진, 4500으로 찍은 사진, 6000으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여기서도 보시면 3000을 난 좋아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굉장히 적을 것 같고요. 4500이나 6500 같은 경우는 아마 호불호가 좀 갈린 것 같아요.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를 잡을 때
많은 분들이 꼭 그레이 카드를 써서 내가 꼭 정확한 노출을 잡아야 되냐, 뭐 여러분이 뭐 흰색 원단을 팔아야 된다, 뭐 그럴 때는 정확한 화이트 밸런스가 중요할 수 있지만, 이런 뭐 카페 사진 촬영할 때는 꼭 정확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그레이 카드 쓰지 않더라도 화면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컬러를 결정하시면 돼요. 자, 4500이랑 6500을 보시면 4500 쪽이 좀 더 이제 차가운 느낌이고 6000이 좀 더 따뜻한 사진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도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호하시는 쪽으로. 자, 다음은 마이 스타일로 포인트를 주는 방법입니다. 이거가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표준, 생생한, 뉴트럴. 이게 여러분이 보시는 디스플레이 상에서 이 세 개의 차이가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작게 보시면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미세한 차이인 것 같지만, 표준보다 생생한이 대비가 좀 더 세고요, 채도가 좀 더 셉니다. 그리고 뉴트럴은요, 좀 더 톤이 확실히 뉴트럴한, 그러니까 색이 좀 빠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마이 스타일이 이 세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되게 많아요. 뭐 딥도 있고요, 뭐 진한도 있고요, 풍경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도 내가 좀 더 채도를 높여서 찍고 싶으시면요, 표준보다는 생생한이 좀 더 나을 수 있고요. 나는 너무 뭐 예를 들어서 채도가 센 과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방울토마토, 뭐 딸기, 뭐 이런 색이 강한 거를 쓸 때 너무 비비드로 찍어버리면 너무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고요. 그럴 때는 오히려 색이 강한 거 쓸 때는 뉴트럴을 쓰는 게 더 예쁠 수도 있어요. 또는 너무 은은한 걸 쓸 때는 거기다 뉴트럴 써버리면 너무 또 이게 색이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선명한을, 생생한을 쓰냐 뉴트럴 쓰냐가 아니라 이걸 조금 바꿔보셔서 어느 게 여러분 마음에 드는지를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 기능은 이제 또 생소하실 수 있는 기능인데, DRO. 이제 DRO라는 건요, 다이나믹 레인지 옵티마이저라는 용어의 약자이고요, 안부를 살려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부 보정 기능, 명부 놓고 안부만 살려준다. 자, 왼쪽 DRO 끔 가운데 노출을 한 단계 어둡게 한 거예요. 왼쪽 사진에서요, 노출을 한 단계 어둡게 찍은 겁니다. 그랬더니 어두워졌잖아요. 이렇게 노출을 다운시킨 이유는, 왼쪽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빵의 표면들이 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날아가 있어요. 그 하이라이트가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출을 한 스탑 낮춘 거예요. 풍경 사진 찍을 때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하늘이 날아가는 게 싫어서 노출을 마이너스로 이렇게 1, 2V 하잖아요. 보정하려고. 똑같아요. 보정하려고 하는 거랑 이렇게 촬영할 때 하는 거랑 원리는 같다라는 거죠. 의도가 같다라는 겁니다. 노출을 한 스탑 내려서 어둡게 찍어버려서 하이라이트가 날아가는 거를 방지하고, 그 상태에서 뭘 하느냐, 카메라에서 제공하는 DRO 레벨 5를 이렇게 딱 적용해주면은 그 상태에서 안부를 살리기 때문에 명부 다운, 안부 업. 우리가 풍경 사진 찍을 때 하늘 살리고 땅 밝게 하는 이런 보정하는데 똑같은 맥락에서 하는 거고요. 이거를 할 때 제가 레벨 5를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저는 레벨 3 정도를 많이 쓰신다는 거. 레벨 3, 왜냐면 이게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노이즈가 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는 레벨 3 정도를 씁니다. 그래서 노출을 다운시키고 DRO를 켜서 이제 안부를 살린다. 이렇게 해서 노출차가 적은 사진을 만든다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렌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렌즈는 저는 오늘 뭐 5가지 렌즈를 소개할 건데, 뭐 2470, 2405, 35, 50mm, 55mm 뭐 요런 렌즈가 있습니다. 저희가 홈카페 촬영을 한다라고 가정하면은 일단은 이 5개 렌즈가 가장 이제 생각이 났고요. 뭐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렌즈이기도 하고요. 보통 사용할 때는 이제 렌즈 갈아 끼는 게 힘들 때 2470 2.8 G마스터 렌즈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는 약간 단렌즈파예요. 그래서 35mm 1.8 렌즈나 아니면 55mm 1.8 렌즈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기가 있을 때는 사실 여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2470, 그리고 아기가 없고 저 혼자 저만의 시간을 보낼 때에는 35mm나 55mm 1.8 칼사이즈 렌즈를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도 50mm 마크로만 없어요. 저희도 2470, 2405, 뭐 35, 55가 있고요. 50mm 마크로는 저희도 실제로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 렌즈는 그냥 소개해 드리려고 여기다 포함시켜 놓았고요. 네. 여기서 저희 와이프는 2470 G마스터를 좋아하고 저는 2405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35mm랑 55mm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늘은 홈카페 촬영이라 그래서 여기서 집에서 찍는 걸 연출해 보기도 했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카페를 갈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카페 갔을 때도 여기 있는 렌즈를 가지고 계시면
막 일어나서 찍는 게 아니잖아요. 카페에서 일어나갖고 막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있는 상태에서 내 앞에 있는 걸 찍기에 좋으니까 네. 일단 2470 같은 경우는 편하잖아요. 그냥 네. 줌을 해갖고 내가 찍으면 되니까 넓게 찍히고 싶으시면 넓게 찍으면 되고 줌을 하면은 좀 더 편안하게 집중해서 찍을 수 집중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2470이 있는데 2470 같은 경우는 이제 f2.8이라 뭐 카페에서 조명이 없어도 찍을 때 괜찮은데 이제 저랑 와이프랑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게 이제 바로 2405예요. 저희 와이프는 2405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네. 뭐 저희 와이프는 별로 안 너무 좋아하고 어두운 렌즈라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희 와이프는 2.8을 좋아합니다. 저희 와이프는 약간 G마스터를 좋아해서 아니 50mm 1.4 렌즈도 괜찮아요. 네. 50mm 1.4 괜찮아요. 근데 50mm 1.4도 초점거리가 좀 멀어서 근데 50mm 1.4는 그리고 무거워서 일단 네. 55.8을 저희는 좀 더 좋아하는 네. 편이에요. 네. 2405를 저는 좋아하는 이유가 2405는 105mm가 어떻게 보면 이제 준망원이고요. 준망원인 상태에서 얘는요 근접 촬영 능력이 되게 좋습니다. 이 간이접사 촬영이 되게 좋아요, 얘가. 그래서 2405가 있으면 그리고 저처럼 오늘 이런 플래시를 쓰시는 상황이면 어차피 부족한 노출은 이 플래시로 보완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2405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인데 만약에 플래시를 쓰지 않아야 되고 이제 그냥 자연의 빛으로 찍는다 그러면 역시나 f4보다는 2.8이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55mm 1.8 렌즈는 이제 아무래도 55mm 1.8 렌즈는 가볍잖아요, 작고. 그리고 아웃포커싱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여자들이 사용하기에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조그맣게 생겨가지고 바디에 하고 다니기에도 너무 간편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35mm랑 55mm는 여친 렌즈, 뭐 카페 렌즈로 더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제 입장에서는 줌 렌즈보다는 이제 단 렌즈가 카페 스냅을 하기에는 더 좋더라고요. 55mm는 그래도 최단 촬영 거리가 이게 좀 멀기 때문에 근접한 촬영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카페에서 요즘은 바로 앞에서 찍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50mm f2.8 매크로 렌즈가 홈 카페, 이런 카페용 매크로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매크로는 90mm, 100mm를 많이 쓰는데 카페에서 바로 앞에 있는 거를 이렇게 같이 좀 넓게 이제 찍으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렌즈가 그래서 50mm f2.8 매크로라 실제로 저희도 이제 아직 갖고 있진 않지만 그 렌즈가 굉장히 이제 편리하다라는 거. 오늘 촬영의 이제 하이라이트인데요. 저희가 오늘 사용할 장비는요. 소니 FA-WRC-1M 이 무선 동조기하고요. HVL F60RM 플래시입니다. 무선 동조기랑 플래시 이 딱 한 개만 있으시면 됩니다. 플래시 한 개, 동조기 한 개만 있으시면 뭐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한 개로 구성한 이제 촬영을 저희가 다 보여드리는 거고 오늘 시연도 딱 한 개로만 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요거는 이제 소니 제품이 아니에요. 이 플래시를 고정하려면요 이 브라켓이 있어야 돼요. 이 브라켓이 있는데 요거예요. 요거. 동그랗게 생긴. 요거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은 요거예요. 요거 옆에는 이렇게 삼각대에다가 어댑터를 꼽아갖고 이렇게 꼽거나 하고 이렇게 딱 올려놓는 거예요. 뭐 플래시 브라켓에도 꼽는다거나 삼각대에다 이렇게 올려놓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 플래시의 헤드를 이렇게 고정합니다. 뭐 여러 가지 타입의 브라켓이 있는데 그냥 S타입 브라켓이라고 검색하시면 여러 회사에서 중국의 뭐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회사도 인터넷에 가시면 여러 곳에서 이 비슷한 것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 S타입 브라켓을 구입하시면 뭐 2, 3만 원대로 구입하실 수 있어요. 그럼 아무 플래시나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이거가 왜 좋냐면요. 여기에는요, 뭐, 여기 앞에다가 여러 가지 조명에 쓰는 것들을 장착하실 수 있는데, 오늘 알려드리는 게 요 촬영용 엄브렐러를 여기다가 이렇게 꼽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플래시를 여기다가 이렇게 장착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엄브렐러를 딱 고정해주는 방식을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불빛이 나와서 이렇게 반사돼서 내려와요. 엄브렐러 구입하시려고 하면요, 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잖아요. 가격은 저렴한 편인데 메이커는 있는 거, 그리고 퀄리티도 좀 괜찮은 거 보면요, 이제 오로라 제품이 상당히 가격대 뭐 저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제가 좋아해서 많이 쓰는 브랜드예요. 오로라가 가격도 맞아요. 괜찮고 메이커도 있고 얘네가 원래 조명 이런 액세서리 전문 브랜드라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엄브렐러 사시려고 하면요 실버가 있고요 화이트가 있고 반투명이 있어요. 용도는 다 달라요. 실버는 좀 더 하드한 빛이 나오고요 화이트는 좀 더 부드러운 빛이 나옵니다. 보통 실버랑 화이트는요 투가 되지 않아요. 반사돼서 내려오는 거고요.
요게 이제 반투명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반사돼서 내려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써서 그냥 이 통과시키는 빗으로 쓰기도 해요. 얘는 반사도 하고 그냥 직광으로도 쓰고, 엄브렐러는 기본적으로 반사광이거든요. 소프트박스는 직광이고, 근데 이 반투명 엄브렐러는 그 반사도 되고 직광도 되고, 그래서 뭐 저는 사신다면은 실버도 있는데 화이트가 가장 많이 사시는 게 이제 화이트를 많이 사시는 거고, 반투명도 하나 반투명도 있으시면은 좋은 것 여러 가지 쓰실 수 있습니다. 스트로브를 소프트박스에 껴서 쓰시려고 하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FBO50이라는 요거 제가 많이 쓰는 거고요. 제가 세미나 때마다 맨날 보여드리는 게 저거예요. 저게 크기가 이 플래시라고 했을 때 한 요만 하거든요. 저 정도 크기는 써야 이 플래시가 좀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소프트박스고, 저거보다 더 작은 거 쓰시면 사실 소프트박스의 의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홈카페 촬영을 하실 거면은 소프트박스보다는 엄브렐러 쪽이 좀 더 유리한 편입니다. 네, 요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빛에 따른 결과물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플래시를 그냥 직광으로 터트린 거고요. 가운데 게 엄브렐러를 사용한 겁니다. 오른쪽이 엄브렐러를 쓰는데 앞에다가 커튼을 하나 걸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작게 보이지만 그 아래쪽에 그 세 개의 결과물 차이가 여러분 좀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사진에 보면 형광등으로 그냥 빛 없이 촬영한 거예요. 형광등에 있는 빛만 사용해서 그 고감도 촬영을 한 건데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달이 원래 비 오는 저녁이었어요. 그래서 빛이 좀 많지 않은 상황에 형광등으로 찍으니까 저렇게 약간 좀 칙칙한 색깔이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랑한테 요구했던 게 노을 지는 빛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게 바로 플래시 직광입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 플래시 직광이랑 그림자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그림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진을 찍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플래시 직광으로 해서 약간 아래쪽으로 딱 쏴주니까 이렇게 그림자가 지면서 뭔가 해가 질 때 찍은 카페 사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엄브렐라 사용만 한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커튼은 없이 엄브렐러를 사용해서 딱 촬영을 하니까 그림자도 살짝 있으면서 이렇게 빛이 들어간 사진인데, 사실 전 이것보다는 더 부드럽거나 아니면 아예 그림자가 있거나를 원해서 지금 네 번째 사진을 보면 엄브렐라를 사용하면서 커튼을 살짝, 시폰 커튼 아시잖아요. 빛이 살짝 들어오는 시폰 커튼, 그런 시폰 커튼을 뒤에다 놓고 엄브렐라로 플래시를 쏴서 이렇게 은은하면서도 약간 감성적인 사진을 찍었어요. 지금 이제 약간 호불호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3번이 좋다, 뭐 2번이 좋다, 뭐 그럴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번 플래시 직광이랑 엄브렐러를 사용하고 커튼을 사용한 네 번째 사진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일단 지금 차이를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이런 걸 한 거고요. 여기에 정답은 없어요. 네, 맞아요. 정답은 없는 거고, 아까 이 천장 바운스를 안 쓰면요, 천장 바운스는 그냥 위에서 반사돼서 내려오는 거라 방향성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림자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바운스 돼서 부드럽게 내려오는 것만 가능하지 빛을 입체적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무선 동조를 통해서 빛의 위치를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때에 플래시를 직광으로 쓰는 방법, 엄브렐러만 쓰는 방법, 엄브렐러에 커튼까지 쓰는 방법,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뭐 엄브렐러를 커튼을 쓰고 안 쓰고는 여러분의 취향 차이예요. 근데 이제 좀 더 부드럽게 하고 싶으시면 커튼을 쓰시라는 거고요. 자, 이거는 비 오는 날 거의 저녁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거의 없었어요. 촬영한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일 좋은 건 조명 없어도 돼요. 그냥 빛이 잘 들어오는 창가에서 낮에 찍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상황을 연출한 거고요. 그게 뭐 빛이 들어오는 창가가 있으면 좋은데 또 맨날 밝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제가 아는 동생은 맨날 빛을 따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빛을 만들기가 힘드니까 빛 있는 날만 사진을 찍는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조명을 잘 사용하면 빛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제품 사진, 아기 사진, 뭐 홈카페 사진 다 이렇게 활용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사진에는요, 이제 첫 번째 사진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광등에 그냥 고감도 촬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엄브렐라를 사용해서 플래시를 터트려가지고 꼭 빛이 있는 날처럼
낮에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사진 촬영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날 비 오고 컴컴한 저녁이었다는 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이제 자연스럽다 보니까 그 커튼 때문에 자연스럽다 보니까 아무래도 낮에 촬영한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지속광 같은 경우는 잘 안 쓰는 이유가 지속광은요, 우리 눈만 엄청 아프지 실제로 카메라에 들어가는 빛은 너무 약해요. 여러분이 엄청 센 조명을 쓰셔야 되는데 그러면 눈이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지속광은 뭐 유튜브 할 때 우리 뭐 피부 밝혀주는 정도 이런 거 쓸 때면 모르겠는데 그쵸. 이런 촬영을 하실 때는요 순간간 그냥 플래시를 하나 쓰시는 게 훨씬 편리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플래시는 번쩍 딱 빛나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순간적인 빛이 되게 세게 나와요. 하지만 지속광은 뭐 태양이랑 비교하면 한없이 어둡기 때문에 순간광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똑같이 약간 그 연출해서 찍은 거예요. 이 엄브렐러를 반사시켜서 이렇게 촬영한 사진입니다. 네, 살짝 그림자가 있죠? 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맑은 느낌을 표현한 거고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간 빛이 노을 지는 것처럼 해달라고 했을 때 플래시를 치면서 커튼은 살짝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그림자는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약간 노랗게 보이는 그 노을처럼 보이는 거를 하고 싶어 한 거라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더 보일 거예요. 요거는 따뜻하게 하려고 네. 색온도를 아까보다 조금 더 올려준 올린 겁니다. 거예요. 아까는 한 5200인가 그랬으면 이거는 이제 6000 이상으로 좀 더 높여준 사진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에서도 뭐 커튼을 걸고 찍거나 빼고 찍거나 엄브렐러로 쓰거나 직광을 쓰거나에 따라서 다른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이번에 알려드릴 거는 이제 소품을 활용한 홈카페 연출하는 방법인데요. 사실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니고 조그만 이제 조금 아기자기하고 예쁜 소품들만 있으면 이런 거를 연출하기가 쉬워요. 특히 이제 이런 우드 트레이 같은 거는 요즘 많이 살 수 있잖아요. 특히 저희가 강추하는 뭐 다이소나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모던하우스도 많이 이용하거든요. 모던하우스 그리고 이케아 같은 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이런 유리잔 우유 같은 거 담아놓을 때는 이런 우유잔도 좋아요. 그리고 이런 컵 보이시죠? 이렇게 패턴이 있는 것들은 사진 촬영할 때 되게 예쁘게 나와요. 아니면 이렇게 뭐 노랗거나 빨갛거나 하는 잔들. 그리고 지금 제가 요즘에 이제 테이블 야자라는 거 아니면 아레카 야자 이런 게 사진 찍을 때 이렇게 그림자로 나오기도 좋고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때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촬영하기에 좋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생화를 뜯으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화로 구입할 수 있는데 얘네는 막 1,000원, 2,000원 이 정도면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세팅해 놓으시고 이렇게 촬영하기에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아이 촬영할 때 이런 튤립 같은 거 요즘은 튤립도 되게 생화처럼 나와서 이렇게 옆에다 놓고 이렇게 촬영하기 좋아요. 지금 라탄 같은 거 요즘 유행하잖아요. 이런 라탄은 사실 조금 가격이 나가요. 나가봤자 뭐 2만 원 정도인데 얘 라탄 바구니랑 이런 거는 좀 비싸긴 한데 저희 이제 홈카페 전문으로 하는 동생이 있어요. 스위트 페코라는 친구인데 그 소희라는 동생이 이런 거를 한번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자 감성. 그래서 이런 것도 준비해봤고요. 이 튤립 조화는 얘랑 같이 구입했는데 이거 480원이었어요. 한 송이당. 되게 예쁘죠? 진짜 생화 같아요. 이런 우드 포크, 우드 숟가락 이런 것도 다 다이소에서 구입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사진 소품은 좋은 게 이런 거. 예전에 유행했던 킴포크 같은 이런 책들 그리고 레옹이라는 음식 만드는 책이 있어요. 외국 건데 그런 것도 컬러풀해서 사진 소품으로 사용하기에 되게 좋아요. 지금 저희가 촬영한 저기 사진에도 이 책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책을 놓고 사진 찍기 좋으실 거예요. 동남아 가서 나탄 사시면 진짜 저렴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세트로 팔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세트 팔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다 네. 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세미나를 하려고 좀 빌려온 부분도 있고 네, 맞아요. 저희가 저렴하게 구입한 것도 있고 원래 저희가 이제 예전부터 사놓은 것도 있고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무조건 꼭 비싼 거를 사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도 구입하실 네. 수 있다라는 거고 뭐 컵 이런 거 다이소 같은 데서 쉽게 구입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네. 얘기하는 게 여러분이 쉽게 여러분이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거를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이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뭐 이케아나 모던하우스 이런 것도 저희도 그냥 많이 종종 가는데 가서 보시면 예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비싼 걸 사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걸 사는 거죠.
그리고 이 테이블보는 다이소 거예요. 이 테이블보 체크무늬는 다이소 거고요. 지금 이런 것도 인터넷으로 테이블 매트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한 2,000원, 뭐 3,000원이면 구입이 가능해서 연출하고 찍기에 너무 좋아요. 저희 와이프는 심지어 당근마켓에다가 검색어 등록을 해놨어요. 라탄. 네. 그리고 뜨면 무조건 이제 그냥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소품들을 준비하시면 여러 가지 이제 촬영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이거를 다 사도 어떻게 연출하고 찍냐에 따라 다른 그쵸. 거죠. 네. 여기는 저희 친정집이에요. 저희가 한동안 친정집에서 있었는데 그때 친정집의 베란다가 너무 이제 좀 별로 안 예뻐서 이렇게 나무로 된 타일. 나무 데크 타일을 구입해서 이렇게 껴놨었거든요. 근데 이 나무 데크 타일이 너무 예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위에서 테이블 그 카페 온 것처럼 사진을 촬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네. 그냥 이 네이버에서 뭐 나무 데크 네, 타일 나무 검색하시면 데크 나와요. 타일. 뭐 이케아 원목 같은 데도 데크 타일.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케아 거는 아닌데 뭐 이케아에도 있어요. 그래서 네. 저렇게 구입하셔갖고 깔아 놓으면요 좀 감성 있게 나오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요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옥상에서 하면 좋죠. 네, 저거 밑에 다 물 통하게 돼 있는 거라서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다이소를 잘 활용해서 한 촬영인데요. 지금 저 매트, 지금 이 원래 테이블보인데 이 테이블보를 바닥에 깔고 약간 이제 피크닉한 느낌을 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연출해봤어요. 이렇게 조화도 사놓고, 그리고 이제 데크 트레이도 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카페처럼 차려놓고, 그리고 라탄도 빠질 수 없어서 라탄도 놨습니다. 라탄 바구니랑. 네, 저렇게 그냥 방바닥에다 네. 놓고 이제 빛을 연출해갖고 옆에서 오게 해서 찍는 거예요. 맞아요. 화장실 입구 앞이긴 했어요. 한강에서 하면 더 좋죠. 사실 야외에서 또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야외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저 빵은 진짜 빵입니다. 맛있는 빵이에요. 네, 진짜 맛있는 빵이에요. 저거 연유 바게트예요. 네, 가평에서 유명한 빵이에요. 네. 네. 자,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진 보이시나요? 저희가 지금 예쁜 사진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게 현실이었다는 거. 자, 밖에는 비가 오고 있고요. 가운데에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 저희 아기는 이제 저희가 와이프 친정집이에요. 와이프 친정집이어갖고 부모님께 잠시 맡기고 저희는 이거 샘플을 찍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뭐 여러 감성 있는 건 SNS에만 있는 거고요. 현실은 예, 그쵸, 이렇다라는 현실은. 거. 막 난리예요. 막 뭐 커피 농내, 막 과일 갖고 네, 와라, 맞아요. 막 조명 옆으로 옮겨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이 그렇게 해서 촬영한 사진들인 거고. 여러분 오늘 보여드린 그 샘플을 다 이날 찍어야 되니까 계속 바꿔갖고 네. 찍느라고 다 그냥 깔아놓고 이러고 막 찍었던 사진들이에요. 집이 약간 막 어수선하고 더럽더라도 저희처럼 테이블 하나만 딱 이용해서 예쁘게 꾸며놓으면 홈카페를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원래 집이 사실 깨끗하진 않잖아요. 저희가 이제 현실적으로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찍은 거지, 테이블만 예쁘게 꾸며놓고 사진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저희 인스타 갬성 아시죠? 인스타 갬성 이렇게 하는 네. 겁니다. 네, 저 화분은 저기 장인 장모님이 키우신 화분 네. 그때가 옆에 갖다 놓은 거고요. 커튼은요, 그냥 나무에다가 대충 걸어갖고 이 미닫이 문 손잡이에다 걸어놓고 막 찍은 거예요. 무조건 뭐 통창에 뭐 빛이 예쁘게 들어온 데서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플래시 하나만 있으면 찍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 무선농조니까 저거 플래시가 빛난 거예요. 네. 예, 지속광 아니고 순간광 플래시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제 저희가 촬영을 시연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촬영 환경이 나가고 있어요. 제가 일단 요거 맞추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맞추는 방법인데요. 일단은 플래시를 저희가 사용할 건데 일단은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자, M모드 카메라는 M모드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니까 125분의 1을 했고 저는 오늘 지금 2470인데요. F4 정도로 할게요. F4. 네, 여기 보이는 거 다 모형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 ISO를 맞추는데요. 플래시를 쓸 건데 플래시를 안 쓰고 이렇게 밝게 해놓으면 이렇게 촬영한다라고 치면은 이 밋밋하잖아요.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이거를 플래시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은 어둡게 이런 식으로 어둡게 하고요. 500 정도로 할게요. ISO 500에 80분의 1초 조리개 F4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찍으면 이게 그냥 플래시를 안 쓴 상태이고요. 이제 플래시를 사용할 건데요. 자,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화이트 밸런스는 오토 화이트 밸런스이고요.
초점을 이렇게 원하는 곳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찍을 건데 플래시는 어떻게 쓸 거냐면요. 자, 요게 여러분 이게 플래시 펌웨어 업데이트가 돼서 소니 무선 동조기를 쓰면 이 카메라 안에서 이렇게 플래시를 바꾸실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엄브렐러를 세팅해 놨습니다. 엄브렐러를 이 A가 엄브렐러 세팅의 조명이에요. 요거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요 위쪽을 비춰서 여기 이 커튼 뒤에 보시면 저기에 엄브렐러가 있어요. 여기 엄브렐러가 있고요. 그 위에 보시면 플래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엄브렐러 반짝이는 거 보이세요? 반짝이는 거 보이시고 이게 B도 해볼게요. 자, 요렇게 해놓으면 자, 위에 플래시도 터지는 게 보이나요? 네, 보이시죠? 요렇게 B가 플래시, 직광 플래시, A가 엄브렐러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자, 엄브렐러를 하는데 엄브렐러를 제가 조금 더 플래시 TTL로 해놨어요. 네, 플러스 0.7이고요. 네, 저거는 실버 엄브렐러입니다. 제 거는 아니고 여기 있는 거 그냥 쓰느라고. 자, 엄브렐러로 한번 촬영해 볼게요. 두 개인데 한 개를 번갈아 가면서 쓸 거예요. 비교해 드리려고. 그래서 자, 이거는 A 놓고 나는 플래시를 좀 더 밝게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해놓고 찍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바로 엄브렐러를 사용한 거. 엄브렐러를 사용한 거고요. 엄브렐러를 끄고 직광을 켜고 해볼게요. 네, 카메라에서 플래시 노출 보정 가능해요. 이게 지금 동조기 제가 안 쓰고 이 카메라 메뉴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펌웨어 업데이트 돼서 소니 카메라 3세대 이상 쓰시면서 소니 무선 동조기 쓰시면 펌웨어 업데이트 하시면 이렇게 동조기 안에도 카메라 안에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차이. 엄브렐러 직광, 엄브렐러 직광. 차이 느껴지시나요? 자, 다시 볼게요. 천천히. 이게 엄브렐러이고요. 이게 직광입니다. 차이 느껴지세요? 자, 요거를 이 카메라에서 한 겁니다. 카메라에서 제가 노출 보정은 조금 더 했고요. 이게 TTL인데 커튼 걸려 있고 이러면 TTL을 0으로 놓으면은 이게 잘 안 맞아요. 둘 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느낌 차이를 본 거고요. 요거를 또 똑같이 틀어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엄브렐러. 이 엄브렐러 사진이에요. 이거는 직광 사진이에요. 자, 엄브렐러, 직광. 이게 엄브렐러, 직광. 엄브렐러 너무 예쁘죠? 네. 차이 느껴지시나요? 네. 네. 이게 엄브렐러고, 엄브렐러는 확실히 좀 부드러운, 네, 부드러운 사진들이 만들어지고요. 직광은 확실히 좀 하드한 빛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연출한 거예요. 직광은 햇빛이 들어간 것처럼 예쁘게 나와요. 그리고 그거를 할 때 똑같이 제가 화이트 밸런스를 오토로 놨지만 이 차이를 또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뭐 정답이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일단 구도를, 네, 같은 사진인데 다른 거, 다르게 나온다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화이트 밸런스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화이트 밸런스를요, 자, 일단 5000부터 시작해 볼게요. 5000. 5000으로 시작하고요. 일단은 엄브렐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엄브렐러로, 자, 엄브렐러로 이렇게 확대해 놓고 초점을 맞추고 찍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어때요? 엄브렐러로 쓴 건데 조금 어두운 것 같아요. 조금 어두운 것 같으니까, 자, 얘를 좀 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TTL이라서. 자, 다시 한번. 저는 물론 수동으로 찍죠. 저는 물론 수동으로 찍을 때도 많은데 그냥 여러분 TTL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TTL. TTL도 그냥 이 노출 보정으로 바꿔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번에는, 자, 수동으로 맞춰볼게요. 수동으로. TTL이 자동이에요. TTL이 자동이고요. 자, 엄브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브렐러 수동 광량. 자, 이게 엄브렐러 수동 광량이고, 엄브렐러를 끄고 플래시를 수동으로
차이. 요것과 요거. 요것과 요거. 네. 여러분, 저는 수동으로 잘해요. 저는 수동으로 빨리빨리 잘할 수 있는데, TTL은 자동이고, 뭐, M모드는 수동인데, 자, 차이점. 어때요? 차이 느껴지시나요? 네. 요게 엄브렐러를 좀 부드럽게 친 거고, 요게 직광을 친 건데, 아까 보여드렸던 거. 이러면서 좀 더 따뜻한 빛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색온도를 요렇게 올려주시면, 약간 놓을 때 찍은 사진 이게 같아요. 5000대, 이게 6000대. 6000대가 훨씬 따뜻한 빛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를 하려고 저희 와이프가 여기 화분을 놓은 겁니다. 그래야 이 직광이 화분에 그림자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저 화분이 저 옆에 있는 네. 거예요. 아레카 야자예요. 꼭 구입하세요. 네네. 자, 이거 좋아해요. 좋아. 네, 이렇게 좋아합니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똑같이 또 해볼게요. 똑같이. 요렇게 또 찍을 건데, 이때에도 줌을 해서, 이게 이제 직광이고, 요 상태에서, 근데 저는 얘는 조금 더, 부드러운 빛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얘를 했을 때, 조금 더 올려야겠다. 삼각대는 요즘에 소니 정품 등록 이벤트 때 하고 있는 시루이 AM254입니다. 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시루이 AM254. 요즘에 소니 정품 등록하는 삼각대예요. 자,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거는 좀 더 부드러운 빛을 만들어준 거. 좀 느껴지시나요? 요런 거 했을 때 여기서 아까 배운 것처럼 똑같이 해볼게요. 얘를 이런 식으로 뭐 뉴트럴로 찍을 수도 있고, 이게 뉴트럴.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비비드 한번 가볼게요. 비비드. 네. 조명 2개 써도 되는데 이게 차이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1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뉴트럴. 이게 뉴트럴. 이게 비비드. 자, 이게 비비드. 비교해보면 이게 뉴트럴. 이 뉴트럴은 좀 부드럽고요. 약간 좀 맹한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이거는 비비드. 네. 이래서 뭐 색을 좀 더 강조해 주시려면요, 비비드 쪽을 쓰시면 색이 좀 더 살아나는 게 있어요. 근데 좀 뉴트럴을 쓰면 좀 더 부드럽게 표현이 되고요. 이게 뭐 정답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스탠다드로 놓고 디아로도 그냥 오토로 놓고 찍는데, 자, 직광일 때 디아로 차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시 이번에는 직광일 때. 네. 자, 직광일 때 직광일 때 색온도를 좀 더 올리고, 자, 확대해서 보고 초점 맞추고 찰칵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요거를 디아로를 안부를 살릴 거기 때문에 좀 더 어둡게 찍어 보도록 할게요. 실제 같은 빛이지만 이렇게 어두워요. 플래시 빛으로 찍는 거예요. 네, 보시면 이제 이게 지금 디아로가 꺼진 거, 이게 디아로를 레벨 5까지 켜볼게요. 네, 디아로 꺼진 거, 켜진 디아로 켜진 거, 다르죠? 디아로 꺼진 거, 디아로 켜진 거. 차이 느껴지시나요? 차이. 네, 이게 디아로라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JPG로도 보정 안 하고 충분히 찍으실 수 있다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잡아 놓은 상태에서 이 마이 스타일을 뭐 이런 식으로 잡고 그 상태에서 디아로를 켜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네, 저는 지금 RAW JPG로 찍고 있어요. 네, 소니 F60RM 플래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소니 F60RM 플래시라고 무선 동조로 사용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보정 안 해도 충분히 잘 찍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세팅을 한번 다 해놨으면 이제 무선 동조가 좋은 게 뭐냐면요, 탑뷰를 한번 찍어볼게요. 탑뷰. 탑뷰를 이렇게 보고 찍을 때, 자, 제가 메뉴를 이렇게
구도만 봐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런 거 또 인스타 똑같이 감성. 네. 인스타 감성입니다. 네, 인스타 감성. 인스타 감성. 네. 이렇게 찍고 있다가 나는 이 그림자가 너무 안 예쁜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엄브렐라. 엄브렐러. 이거는 직광. 직광, 이건 엄브렐러. 엄브렐러. 이런 식으로 조명을 이용해서 찍으시면요 전혀 다른 사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뭐 옆에서 찍어도 이렇게 되고요. 이거 이렇게 맨날 광각으로 이렇게 다 찍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2470이 좋다고 한 게 이렇게도 찍을 수 있고 뭐 이렇게도 찍을 수 있는데 좀 더 화각을 자연스럽게 이게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저는 엄브렐러를 좋아하고 와이프는 직광을 좋아하고 요런 이제 설정들은 블로그에 가시면 이런 설정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화이트 밸런스도 바꾸시고 디아로도 이렇게 켜고 끄고 마이 스타일도 뭐 바꾸시고 요런 식으로 하시면서 촬영하다 보면은 좀 더 쉽게 촬영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지금 여기 조명은 요렇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지금 하나는 플래시 직광이고요. 하나는 이거는 엄브렐라입니다. 엄브렐러가 터지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엄브렐러를 끄고 얘를 직광을 켜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일부러 두 개를 켜놓고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보여드린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 정도로 일단 시연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저희가 준비한 세미나는 여기까지이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세미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